자, 맨 처음에 새로 만들기 할 때 일반적으로 해상도가 처음에 설정이 한 72인가? 그 정도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그림을 그릴 때는 실제로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해상도 300으로 보통 많이 쓰십니다. 그 이외에는 뭐, 크기 같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시는 거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RMB랑 일반적으로 그냥 RMB 돼 있어서 쓰는데,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프린트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판매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어디에 포스터 같은데 사용하겠다 하면은 CMYK로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뽑아낼 때는 일반적으로 다 CMYK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RMB라고 한 것 같은데 RGB로 했을 때 나중에 CMYK로 하면 색깔이 좀 변합니다. RMB래, 미쳤나봐. 뭐 나중에 해서 유튜브까지 내가 이걸 올려야 되나? 그래서 할 때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배경이 먼저 있고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서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은 이 왼쪽에 이런 거는 그냥 이동이나 선택 같은 거 하는 거죠. 특히 이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나름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이 올가미 툴하고.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색깔이 있는 데까지 선택을 해주는 건데, 이게 얼만큼 후하게 그거를 판정할 건지를 해주는 숫자예요. 네. 그리고 자르기랑 스포이드. 근데 내 마우스 안 보이시지 않나 지금? 마우스 이제 보이죠? 보이긴 하지만 이상한 데 클릭돼서 보이겠지 아마? 평소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 레이어 쪽에 마우스가 가 있지만 저기가 있군. 스포이드, 그냥 색깔 뽑아내는 거죠. 이거 자주 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진 편집을 할 때 많이 써요. 이쪽에는 스파복구랑 패치도구 같은 경우에 사진에서 이렇게 뭔가를 예를 들면 없앤다거나 비슷하게 할 거 없나? 나 사진 없니? 그래. 사진 비스무리한 건 있네. 자. 패치 도구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덧댈 때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을 없애려고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사진 툴에 많이 씁니다. 이거 이 짤 왜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솔직히 많이 안 쓰는 거니까 패스하죠. 그리고 브러쉬 툴. 브러쉬 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브러쉬가 있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아마 필압에 따라 이렇게 굵기가 달라지는 걸 거예요. 굵기가 달라지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보통 해놓는 건 필압에 따라 굵기가 달라지거나, 안 그럼 필압에 따라 굵기가 아니라 이거 잠깐만, 이거는 굵기랑 색깔 다구나. 굵기랑 색깔 다 달라지는 게 있고, 이거는 굵기는 그대로인데 색깔만 필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굵기는 그대로인데 색깔만 달라지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프로분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할 때는 그냥 스케치할 때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게 스케치할 때는 분명히 걔 간지 쩔었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걔 간지 쩔었는데 나중에 막 완전 검은색으로 선을 땄더니만 완전 그지 같아 보였어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솔직히 인정? 인정. 그게 이 배경색하고 대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색하고 대비가 적을수록 이 그림이 뭔가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도를 이게 더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서 스케치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일부러 연하게 쓰기 위해서 이 굵기랑 색깔이 두 개 다 피랍에 따라 달라지는 펜으로 써요. 비슷한 예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럼 아예 색깔 자체를 그냥 연하게 대비가 적도록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거 브러쉬를 설정을 할 때, 하님 어서오세요. F5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브러쉬 설정 툴이 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양 틀에서 여기서 조절을 펜 압력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잠깐 나머진 끄자. 전송호 빼고 이러면은 이 피랍에 따라 굵기만 달라지는 거고, 만약에 이 모양을 끄고 아까 했던 이 전송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장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3개를 주로 쓰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놨죠. 이 매끄럽게 하기는 정확히 무슨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전송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펜 압력이고 000 해놓은 상태죠. 이거 각도 지터랑 원형률 지터는 끔으로 해두시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브러쉬를 설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장 툴 같은 경우는 다시 나와라, 짤방아 나와라. 안녕. 도장 툴 같은 경우엔 이렇게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자기가 따고 싶은 부분을 눌러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게 도장 찍어내듯이 똑같이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진 편집할 때는 정말 많이 쓰이는 툴이에요. 근데 그림할 때 쓰려면 쓰겠지만 굳이 많이 쓰지는 않겠죠. 그 이외에 작업 내용 브러쉬도 이거 작업 내용 했던 거를 이렇게 자기가 말하자면 실행 취소하듯이 할 수 있는 거죠.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엔 지우개도 잠깐 브러쉬로 먼저 찍찍 그어놓고, 지우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피랍에 따라서 굵기만 다르게 할 수가 있고, 오늘 왠지 그거 뭐지? 인니님께서 해달라고 하셔서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피랍에 따라서 이렇게 이 농도도 조절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브러쉬 툴 같이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페인트 뭐 다들 써서 알죠? 페인트랑 뭐 그라디언트 맞지? 그레이디언트. 그레이디언트는 자기가 이렇게 설정해서 쓸 수 있죠. 이거 사람들이 흔히 디자인과가 극혐하는 디자인 막 할 때 많이 쓰는 그 흔히 나오는 무지개찡. 그리고 선명하게 하는 거랑 막 흐리게 블러 효과랑 손가락 도구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좀 흐리잖아요. 막 이렇게 해갖고 선명하게 렉 걸렸어. 선명하게 이렇게 뭐랄까 좀 더 픽셀을 거칠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블러 효과는 그 반대로 좀 너무 선명한 부분을, 이것도 근데 보통 난 사진 편집할 때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다찌랑 번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씁니다. 다찌라는 게 이제 좀 티날라 그래. 좋아, 어둡게 해서 하자. 기다려봐요. 맞아, 내가 방금 밝기 최대로 해놨죠? 그래서 그래. 네, 여기 티나죠? 어디 봅시다. 티나죠? 쩔어. 완전 티나. 이런 식으로 밝게 해주는 건데, 이게 좀 채도는 그대로 두면서 약간 밝게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반대 효과로
이제 번도구가 있죠. 번도구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라이트 같은 걸 주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도 약간 입체감이 살 정도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내 생각 따위. 그리고 펜도구는 뭐 흔히 알고 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도 만들 수 있고, 펜도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딱 떨어지는 그림을 그려야 될 때, 예를 들면 사물을 그린다거나 책상 같은 거, 그럴 때 뭐 검 같은 거를 그릴 때 쭉 할 때 쓴다거나, 그러고 그림 자체를 그릴 땐 별로 안 써요. 텍스트 뭐 글자 넣는 거죠. 영어야. 해갖고 키워서 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뭐 이제 뒤틀어갖고 모양도 넣을 수 있고, 맘대로 하는 거죠. 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이외에 뭐 도형 같은 거 이런 것도 사물 같은 거 그릴 때는 많이 쓰죠. 여기 위에서 설정할 수 있고, 직선이나 안 그러고 동그라미나 그 이외에도 그리고 이거는 뭐 확대했을 때 움직이는 손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알다시피 확대랑 축소고. 자,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단축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거,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를 제일 많이 쓰죠. 여기서 어느 세월에 이러고 조절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그 키보드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 괄호 쳐주는 애들. 이게 브러쉬 오른쪽에 브러쉬가 커지는 거고 왼쪽에 브러쉬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 제일 많이 써요. 포토샵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확대 축소.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확대고요. 마이너스가 축소입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오신 김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컨트롤 Z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포토샵 같은 경우엔 컨트롤 Z를 한 번 쓰고 두 번 쓰면 이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더 전으로 안 가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뒤로 넘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Alt Z를 누르시면은 더 전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그 한계는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일까? 한계를 보자. 아니, 이 정도 한계입니다. 저거까지 튀어나오네. 그 이외에 이 그림 그릴 때 또 많이 쓰는 게 이 옆에 도구 툴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방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탭 누르시면 없어져요. 탭 누르시고 이제 이 확대 축소하면서 막 그리는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 참고로 포토샵 몇이냐 이거. 몇이지? CS5입니다. 저는 포토샵 CS5인데 웬만한 포토샵 다 공통적인 사항들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이외에 정말 유용한 거. 색깔을 만약 내가 사과를 그렸어. 에잇, 사과찡? 이렇게 그렸어. 네, 사과를 내가 색깔을 칠했는데 나 풋사과를 그려야겠어 이러고 풋사과를 딱 칠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나는 이 색감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안 그러면 원래 빨간색으로 칠했어야 됐어. 근데 나는 이미 여기다가 명암까지 다 주고
이미 마무리가 거의 끝난 상태야. 명암까지 한번 살짝만 줘볼까? 명암까지 주고 이미 마무리가 끝난 상태야.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그리기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 색조 채도 쪽, 아까 이미지에서 색조 채도 쪽 하면은 색조를 여기서 본인이 바꿀 수가 있어요. 아예 대충이라뇨. 이거 충분히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채도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자주 쓰는 거예요. 만약에 밑색을 대충 깔더라도 나중에 이걸로 색깔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밑색 같은 경우엔 그냥 꼼꼼히만 깔면 돼요. 응. 밝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색조 채도입니다. 그 이외에 또 많이 쓰는 게 이거 말고 레벨인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뭐 대비를 좀 더 준다거나 밝은 부분을 뭐 더 밝게 만들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뭐 하다못해 사진 편집할 때도 그렇고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건 전체적인 색깔에 대한 거고,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을 더 어둡게 만든다거나 뭐 밝은 색을 더 밝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이고, 가운데는 그거에 이제 중간을 맞춰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사진 편집할 때 개꿀은 이거죠. 자동 톤이랑 자동 대비, 자동 색상. 이거 사진 편집할 때 사진아 나오렴. 사진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톤 정리를 해준다거나 뭐 대비를 좀 더 준다거나, 그러니까 막 급하게 사진을 여러 장 막 편집해야 돼. 막 엄청 흐리게 나온 사진들 막 그런 거 할 때 그냥 저것만 살짝만 돌려줘도 굉장히 좋아요. 그 이외에 그림 그릴 때 좋은 거,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건데, 어디 보자.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Alt를 누르고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걸 누르면은 얘가 이쪽에 속해지게 되거든요. 이 레이어 3이 레이어 2에 속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색칠을 아무렇게 해도 다 레이어 2 안에서만 색칠이 됩니다. 어떻게 색칠을 해도 다 레이어 2 안에서만 색칠을 해요. 그래서 밑색을 깔고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명암을 준다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개가 겹쳐지게 되니까 괜찮죠. 또 오실 겁니까? 그 이외에 레이어 자체의 이 불투명도나 이 색깔 같은 거 조절도 할 수 있고,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고. 사실 강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질문 들어오면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죠.